자, 노트 꺼내시고 뭐 전에 한번 우리가 필기한 적이 있으니까 그 내용 뭐 그거 이어서 하면 되긴 하는데, 오케이? 뭐 어쨌든 필기 보시고 지난번에 적은 이게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보충 필기 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딱 찍고 끝내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봅시다. 고1 2학기 과정의 제일 첫 번째, 다시 한번 봐. 겨울방학 때 여기를 많이는 다 못하고 이제 하다가 말았었으니까 요 시점 다시 한번 필기한 거 확인하시고요. 노트 다, 너 교재 안 가져왔니? 꺼내. 노트 중간중간 여기 문제 풀고 있다. 됐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집합이라는 걸 먼저 배울 텐데 1번 집합. 자, 우리 집합 뭐라고 적었어? 자, 1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됐어? 즉 집합이 되려면 기준이 어때야 돼? 반드시 명확해야 돼. 표현 이해하니?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집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를 들면 키가 큰 사람들, 그건 집합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키가 18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집합돼야 안 돼. 그렇지. 됐니? 그런 식으로 그 기준이 명확한 것만 집합이 가능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집합 안에 번째 1 집합에 이라는 용어가 우리 방금 정리했고, 다음 두 번째 그 집합의 각각을 이루는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한다? 그 집합의 그 모임을 이루는 각각의 하나하나를 뭐라고 표현한다? 원소. 됐지요? 다시 뭐라고 얘기한다고? 원소. 그래서 집합을 표현을 할 때는 집합은 기본적으로 문자를 사용하는데 영어 문자 사용하고요. 대문자 사용, 소문자 사용. 그렇지. 대문자. 원소는 대문자 사용, 소문자 사용. 소문자. 그리고 이 집합을 표현하는 것은 무슨 가로를 사용을 해서? 무슨 가로를 사용해서? 그렇지. 중가로를 사용해서 우리는 표현을 해. 됐어 안 됐어? 됐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집합 A는 1, 2, A, B, C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저 대문자 A라는 게 하나의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저 집합 A라는 놈의 식기의 원소는 몇 개가 있는데, 지금 표현을 보니까 3개가 있는데 그 각각의 원소를 뭐라고 하자? 저 집합의 원소는 누구? A, B, C. 됐지요? 됐네? 그 다음 이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다는 거 요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표현 먼저.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는 관계를 표현을 할 때는 이때는 어떤 기호를 사용하라고? 요 기호를 사용을 하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 한글로 뭐라고 읽는다? 시작!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오케이. 속한다. 그래서 표현을 해보게 된다면 방금 전에 한 집합 A라는 놈의 식기는 원소가 몇 개가 있는데 3개가 있는데 그 각각의 원소가 소문자 A, B, C였잖아. 그렇다면
이때 이 원소 A와 집합 A라는 놈의 식의 관계를 표현하려면 원소 A가 됐니? 집합 A에 뭐한다? 속한다. 됐니? 또는 한 번 더. 원소 A는 집합 A에 뭐한다? 속한다라고 읽으셔야 되고, 이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요 속한다의 기호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자, 그러면 요 놈의 식기 한 번만 더 읽어보자. 주원아, 시작. 그렇지. 자, 그렇다면 유리야, 요 놈의 식기 한 번만 읽어볼래? 시작. 그럼 이건 맞아, 틀려? 틀려. 속하지 않잖아. 그럼 속하지 않는다를 나타낼 때는 여기에 사선을 하나 뭐 해주면 그어주면 된다 그랬어. 됐니? 그럼 요놈 식기는 원소 D는 집합 A에 뭐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항상 기호랑 언제 사용하는지 그거 잘 익혀두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집합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표현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 다시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은 뭐하고 뭐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원소 나열법과 뭐가 존재한다? 조건 제시법.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 그랬어? 그림으로 나타내는 무슨 그래? 시작. 그렇지.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원소를 하나씩 싹 다 나열을 하는 거야. 예를 든다면 원소 나열을 하는 방식은 라지비는 여러분께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썼다면 집합 B라는 놈의 식기의 원소는 총 몇 개? 10개. 그 10개가 뭐부터 뭐까지가 있는데 1부터 10까지인데 원소 나열법 그 10개를 직접 하나씩 다 뭐하는 거? 나열하는 거. 됐지요? 다음 두 번째 요 새끼 자리 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집합이 고2, 고3 때 쓰이는 건 이거 하나가 제일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무슨 법이 제일 많이 쓰여? 조건제시법. 우리가 해야 되는 조건제시법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됐냐 안 됐냐? 그래서 똑같은 집합 B를 표현을 하는데 이 놈의 식기를 요 원소가 1부터 10까지 나열되어 있는 걸 표현을 하려면 집합 B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집합 B는 됐어? 집합 B는 그 다음 무슨 뭐라고 읽어야 돼? 시작. A 바. 그렇지. 그래서 조건제시법의 가장 기본 포인트는 누구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요 기호를 기준으로 항상 봐야 된다. 됐어 안 됐어? 즉 요 기호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 이 바라는 기호를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부분이 누구의 집합 B의 뭐가 되는 형태다. 그렇지. 이 앞에 있는 게 누구의 원소라고? 얘가 집합 B의 뭐를 나타낸다? 원소를 나타내고. 됐니? 즉 집합 B의 원소는 소문자 A라는 놈의 새끼가 되는데 그 소문자 A에 대한 뒤에 나와 있는 것, 요 놈의 새끼는 이 소문자 A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조건이 되는 거야. 그 조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10까지에 있는 1 이상 10 이하의 무슨 수? 자연수라고 이렇게 1부터 10까지를 다 안 쓰고 조건 하나만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을 조건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니들이 해야 되는 건 고2, 고3 때까지 제일 중요한 건 지금처럼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형태를 뭘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해야 되는 연습은 뭐를? 조건제시법을 읽어내서 뭘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원소나열법으로 뭐 할 줄 알아야 돼? 표현할 줄 알아야 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자, 그렇다면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예제. 자, C하고 D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C하고 D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읽는 거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실까요? 이거는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자, 됐으면 C부터 주하나 읽어볼래? 시작. C는 X가 X는 1보다 같거나 크고 X보다 작은 것이 작거나 같은? 훨씬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지금 C는 2, 3, 5, 7 다시 1부터 10까지 무슨 수? 훨씬 그러면 4, 5, 7 1 훨씬 1보다 1보다 1, 3, 5 그냥 1, 4, 5, 7로 다시 한 번 더 유리야 D 한 번만 읽어볼래? 시작. C는 Y과 Y는 1보다 20보다 같거나 1보다 크거나 20보다 같다. 오케이. 그렇다면 연호 90개에서 시작. 2, 4, 6, 8 됐죠? 됐니?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자, 집합 B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합 2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 보세요.
자, 다 표현했니? 자,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집합 2는 요 놈은 주하나 읽어볼래? 시작. 이거 먼저 읽어보라고. X하고 Y가 X는 조금만 더. X하고 Y라고 읽으면 돼. 그냥 정확하게 읽어. 원소 X 아니, 여기서부터 다시. 집합이는 원소 X X하고 X하고 Y 사이 이거지? X가 원소 Y가 잠깐만. 지금 먼저 읽을 때 그대로 읽으라는 거야. 원소 X 이만 할 필요 없어. 다시 읽는 거. 집합 C는 X 바 이러면 끝인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대로 그냥 읽으라고. 표현 이해갔어? 먼저 읽는 연습부터 해. 시작. X, Y가 그렇지. 그렇게 읽으면 돼. 그러면서 당연히 머릿속에만 갖고 가라고. 원소가 누구라고? X, Y가 원소라는 거야. 유리 이해갔니? 다시. 먼저 읽을 때는 그냥 여기 얘를 원소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X 바, Y 바, X, Y 바. 대신에 머릿속에 우리가 갖고 이해해야 될 건 집합 2의 원소가 어떻게 표현돼? 가로 열고 뭘로? X, Y로.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그 다음에 읽어. 시작. 원소 X는 집합실에 그러니까 X는 C에 뭐한다? 속한다. 그리고 그렇지. 표현됐어. 그 얘기는 X는 누구의 원소고? 그렇지. 그거 해석할 때 쓰면 돼. 다음 누구는? Y는 누구의? D의 원소야. 그럼 X가 될 수 있는 놈은 뭐뭐 될 수 있어? 13579. Y가 될 수 있는 놈은 뭐뭐 될 수 있어?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거야? 순서상. 다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요 놈으로 만들 수 있는 걸 얘를 조건질 수법으로 표현하면 원소는 일단 몇 콤마 1 콤마 얼마 2 다음 1 콤마 얼마 4 또 1 콤마 얼마 6 그 다음 1 콤마 8 그 다음 1 콤마 얼마 10 그리고 또 3 콤마 얼마 2 다음 3 콤마 얼마 4 그렇지 3 콤마 얼마 6 다음 3 콤마 얼마 8 다음 3 콤마 얼마 10 이렇게 쭉 가서 맨 마지막에 5 콤마 5 콤마가 아니라 1 3 5 7 9 콤마 2 9 콤마 4 또 쭉 가서 마지막에 9 콤마 어디까지 10까지 이렇게 나열을 하시는 거. 표현 이해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다음 하나의 팁을 드리게 된다면 이게 100%는 아니지만 한 70에서 80%까지는 괜찮겠다. 한 10문제 중에 8문제는 지금처럼 이 조건지의 식법의 원소가 X, Y라는 무슨 쌍으로 표현되면 순서쌍 X, Y로 표현이 되잖아. 그럼 우리가 표현하는 것 중에 순서쌍을 써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 배운 과목 중에. 뭐밖에 없니? 좌.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X, Y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보통 뭐를 많이 의미하냐면 좌표를 많이 의미해요. 표현 이해갔니? 일반적으로 좌표를 많이 의미해. 그렇다면 이 좌표를 의미한다는 건 결국에 어떤 하나에 뭘 나타낸다는 거야? 점을 나타낸다는 거지. 그럼 이 점을 뭐 하라는 얘기야? 찍으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다음 이 집합 2라는 놈의 식기를 원소 나열법을 써서 우리가 표현을 해봤더니 원소가 총 몇 가지가 나와? 25가지 나오지. 그럼 25가지가 나오는 거는 다 나열해서 이해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바로 찾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가 x하고 y의 순서 쌍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원소 x로 가능한 게 몇 가지가 나오니? 5가지 나와. 다음 y로 가능한 것도 몇 가지가 나와? 5가지 나오지. 그러니까 얘네들 가지고 만드는 순서상 x, y의 개수는 얘 5가지 들어가고 얘 5가지 들어가니까 5하고 5를 뭐 해주면 2를 곱해서 총 몇 가지로? 25개가 나온다는 거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 갔지? 오케이? 정답? 집합 적은데 앞에서부터 보고 모자른 것만 중간 채워서 갖다 놔. 다 되셨으면 다음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집합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원소 나열. 얘는 그냥 맘대로 나열하시면 되고요. 조건제시법, 얘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건제시법 3년 내내 쓰일 테니까 계속해서 이거 해석하는 연습하시고, 항상 바 앞에 있는 게 원소고 그 바 뒤에 있는 게 원소에 대한 조건 나와준다. 표현됐죠? 자, 그랬을 때 마지막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이렇게 얘를 숫자를 쭉 다 쓰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원소를 쭉 나열하면 너무 많으면 한눈에 잘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다음 이렇게 조건제시법을 써도 그러면 한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쓰려고 조건제시법을 쓰는데, 간단하게 조건제시법을 썼을 때 잘 못 알아봐.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은 말 그대로 얘는 그림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냥 단순하게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어떤 집합을 표현을 하는데 그림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고, 이때 그림을 표현할 때는 원을 써도 되고 아니 또는 타원을 써도 되고 뭘 써도 상관은 없어. 엄밀하게는 사각형 써도 되고. 근데 보통 원 아니면 사각형을 많이 써. 다음 보통은 가장 중요한 거 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됐죠? 원 형태를 표현을 해서 예를 들어 집합 A를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렇게 원 동그라미 치시고 끝에는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집합 A라는 걸 나타내주는 표현을 반드시 나타내셔야 되고, 그때 이 집합 A의 원소가 누구였어? A, B, C였으니까 이 놈이 A, B, C 이렇게 그 안에다 쓰라는 거야. 위치가 꼭 이렇게 A, B, C 수는 안 나와도 되고요.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갖다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표현이 맞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좀 더 뭐하기? 알아보기가 뭐하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한 번만 더 표현해보면 C라는 집합을 표현하게 된다면 C라는 집합은 1, 3, 5, 7, 9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D라는 집합도 원소가 뭐 나와 있어요? 얘도 2, 4, 6, 8, 10 이렇게 나와 있죠?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얘네 둘은 다 누구 안에? B라는 집합 안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잖아.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이런 관계까지도 같이 보는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표현이 이해갔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그냥 인지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림 그리셔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우리 항상 학기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탁 안 들어올 때는 무조건
무조건 그림을 그려서 관계 보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지요? 다음 세 번째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어떤 우리가 집합을 이렇게 정의하게 됐을 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즉 원소의 개수 따라서 우리는 몇 가지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유한 집합이 있고 다음 무한 집합이 있고요. 다음 세 번째 공집합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유한 집합이라는 거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한정되어 있는 거. 개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지금처럼 집합 P 원소의 개수 몇 개? 10개. 되냐 안 되냐? 다음 집합 E 원소의 개수 몇 개? 25개. 이런 게 유한 집합이라는 거야. 중간에 점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항상 끝이 어떻게 끝나냐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 다음 무한 집합, 원소의 개수가 끝없이 어떻게 되는 거? 계속해서 무한이 나오고 있는 거. 표현이 갔어? 이게 무한 집합이고요. 다음 가장 중요한 공집합.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게 공집합이고 이 공집합을 표현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집합 때 사용하는 중괄호를 쓰는데 가운데 아무것도 안 적으시면 공집합을 나타내요. 됐지요? 다음 또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아무것도 없다. 영어 대문자 파이의 연장선이라고 했었습니다. 파이라는 놈의 시기를 그대로 대문자로 붙인 거. 이런 게 우리는 공집합 두 개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됐니? 정확하게는 얘가 일자가 아니라 여기 양 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두꺼워야 된다 그랬어. 뭐 근데 그런 것까지 니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됐지요? 다음 이때 유한 집합 원소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놈의 식비에서는 그 원소의 개수가 이제 우리는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데 걔를 표현한다는 건 원소의 개수 집합에선 집합을 나타낼 때 대문자 쓴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려면 앞에 조그맣게 n을 갖다 붙이면 돼. 그래서 저 n이 문자 누구의? 넘버의 약자라고 했습니다. 넘버링 한다. 하나씩 센다의 기본으로. 되냐 안 되냐? 그럼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니? MB 얼마? 10개. 됐어? 자, NC 요놈의 식기 얘는 유전 5개. 다음 NE 요놈은 주전 그렇지 25. 이렇게 갖다 적으시면 돼요. n을 앞에 조그맣게 쓰셔야 됩니다. 얘를 크게 쓰시면 안 돼요. 소문자로 조그맣게 쓰고 그 다음 뒤에 가로 열고 집합 기호가 들어오게 된다면 고동식비는 뭐에 대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표현을 나타낸다라는 거. 표현 됐지요? 자 여기까지 필요하신 거 정돈 있으시면 정돈하시고 없으시면 지금 빨리 정돈하고 한 3분만 있다가 바로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왼쪽 오시입니다.
자, 다시 부분집합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신경 써서 공부하시고요. 부분집합 정확하게 섭셋이긴 한데 뭐 여러분들한테 섭셋이라는 의미는 없으니까 집합 어떤 하나의 집합 A라는 놈의 식기의 모든 원소가 집합 또 다른 집합 B라는 놈의 원소에 뭐가 된다면 속하게 된다면 집합 B에 뭐 하게 된다면 속한다면 표현이 해갔어 안 갔어? 그래서 표현을 하면 즉, 자, 요거 읽으면 시작. X가 A에 속한다. 그렇지. 속하 그러면 요 놈을 한 방에 읽으면 시작. X는 A에 뭐 하면 속하면. 표현이 해갔어 안 갔어? 근데 이 속하면의 기호는 언제 사용한다고? 누구와 누구 사이에? 원소와? 그렇지. 집합이 항상 극적인 거야. 원소 자극적인 거고. 됐냐 안 됐냐?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 X라는 임의의 실수 X가 A의 뭐가 되면 원소가 될 때 됐어 안 됐어? 그 X가 또 누구의 원소가 되면 B의 원소가 되면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때 누구를 A를 누구의 B의 무슨 집합이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얘기는 이 놈을 표현하게 된다면 A라는 놈이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읽으셔도 되지만 세 개짜리를 우리는 속한다라고 읽었다면 얘를 속한다라고 읽었다면 이 새끼는 뭐라고 읽어야 된다 그랬어? 포함한다 또는 포함 뭐한다? 된다. 예를 들면 이 내용이죠. 집합 A는 집합 B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첫 번째. 됐냐 안 됐냐? 이건 해석인 거고 단순하게 읽어내면 집합 A는 집합 B에 뭐 한다? 포함된다. 다시 속한다 쓰려면 여기가 두 개짜리가 아니라 안에까지 포함하면 몇 개짜리? 세 개짜리 나와야 된다 그랬어. 한글 정확하게 읽어. 다시 포함한다는 언제 사용을 하라고? 요 포함한다 기호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관계만? 그렇지. 집합과 집합 사이에만 사용하는 거라니까. 얘는 포함한다 또는 포함된다라고 읽어야 된다 그랬다. 다시 집합 A는 집합 B에 뭐 한다? 포함된다. 다음 집합 B는 집합 A를 뭐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래서 저 기호는 집합과 집원 사이, 집합과 누구 사이에? 집합 사이에. 됐어 안 됐어? 근데 이놈의 새끼가 꼭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B라는 놈이 A라는 놈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B는 집합 B는 집합 A를 뭐한다? 포함한다 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쟤는.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자리 안 가신 분? 없지요? 표현 이해갔니? 오케이. 자 다음 일단 요 가운데 지워도 되죠? 가운데 지웁니다. 자, 부분집합의 성질. 부분집합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집합에 포함이 되는 집합을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하나의 집합에 포함이 되려면 그 모든 원소가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뭐하게 될 때? 속하게 될 때. 표현이 가냐? 그럼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한다는 저 한글 표현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
어떤 집합이 더 큰 집합이니? A가 큰 집합이야? B가 큰 집합이야? 그렇지. B가 큰 집합이야. 그거 해석 정확하게 연습하시고요. 그러한 그러한 집합들을 우리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집합은 성질이 뭐가 있냐면, A라는 놈이 무슨 집합이? 부분집합이 돼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요.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다음 두 번째.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시작! 그렇지. 공집합. 원소가 몇 개 있는가? 없는 거. 한 개 있는 거. 됐냐 안 됐냐? 그럼 요 공집합은 A에 당연히 뭐하게 돼? 포함 되겠지. 표현 됐어 안 됐어? 표현 이해갔니? 다음 세 번째. 뭐야? A가 B, B가 C. 자, 집합 A가 집합 B에 뭐 되고? 포함되고, 집합 B가 집합 C에 뭐 되면? 포함되면, 집합 A는 집합 C에 뭐 된다? 포함된다. 당연하겠지요. 됐냐, 안 됐냐? 예를 들면 이런 모양입니다. A가 B에 포함돼야 되니까 B라는 울타리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A라는 놈의 식계가 존재해야 될 것이고. 표현 됐어, 안 됐어? 다음. B라는 놈의 식계와 C라는 놈의 식계에 포함 관계. B라는 놈은 C라는 놈에 포함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됐어 안 됐어? 그래서 표현해 보니까 요 집합 A는 집합 C에 뭐가 돼? 포함되지요?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래서 이 부분 집합 쪽에서는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건 A가 B에 포함되거나 B가 C에 포함되거나 요 전제 조건이 부분 집합을 다루는 기본 조건이라는 걸 까먹지 않으셔야 됩니다. 표현 됐나요? 표현 이해갔니? 오케이. 자, 필요하신 거 정돈하시고요. 자, 다 되셨으면 다음 오른쪽 지웁니다. 자, 집합의 상도는 서로 같다. 즉, 어떤 두 개의 집합 A하고 B라는 놈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쓴 등호 A는 B라는 등호 기호를 쓰는 건 당연히 기본인 거고. 표현 이해갔니? 그랬을 때 이 등호 기호가 나타내는 건 유정아 또 졸라 그런다. 등호 기호가 표현하는 걸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두 집합 A하고 B가 무조건 서로 같으려면 반드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A가 B에 어떻다? 포함된다. 있는 거 해석하면 집합 A는 집합 B에 해석하면 방금 전에 거 읽은 거야. 다시 A는 B에 뭐 된다? 포함된다. 됐냐 안 됐냐? 다시 집합 A는 집합 B에 뭐 된다? 포함된다. 표현 이해갔어? 됐냐? 얘를 해석하면 집합 A는 집합 B에 무슨 집합이다? 그렇지. 다시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하라고? 시작. 오케이.
됐냐 안 됐냐? 그게 해석인 거야. 읽을 때 집합 A는 집합 B에 A는 B에 뭐 된다? 포함된다. B는 A를 뭐 한다? 포함한다. 됐냐 안 됐냐? 누가 크다는 건 그 한글 표현에서 이해할 수 있잖아.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A가 B에 뭐 되고 A가 B에 뭐 되고 포함되고 됐어 안 됐어? 다음 B도 A에 뭐 되냐? 포함되면 즉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게 되면 A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고 B 안에 들어가 있고 요 모양에서 떠올리면 B가 누구 안에 존재하고 A 안에 존재하는데 표현이 얘가 싸갔어. 그 둘을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만족하려면 A하고 B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지만 이게 동시에 만족된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가 안 가냐?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는 두 집합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다시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됐니? 다시 무슨 집합이? 두 집합이 서로 어떠려면? 같으려면 표현이 이해가 안 가냐? 집합 A가 집합 B에 뭐 해야 된다? 포함돼야 되고 또 집합 B가 집합 A에 그렇지. 해석하면 시작. 집합 A는 집합 B에 부분 집합이고 또 그렇지. 그래야지만 뭐가 된다고?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표현이 같사.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필요하신 거 정돈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거 제가 신청했을 때 좀 5분만에 나가야 될 것 같아. 9시부터지. 그때
부분집합 우리 기본적인 내용 봤고요. 다음 부분집합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는 걸 볼 텐데, 그럼 이 진부분집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부분집합을 구할 줄 알아야 돼.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부분집합을 이제 구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먼저 집합 A가 1, 2, 3이라고 한다면 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건, 표현 이해갔니? 부분집합이 되려면 모든 원소가 그 다른 집합에 반드시 뭐 돼야 돼? 속해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걸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분집합에는 자기 자신도 들어가고 다음 무슨 집합도 들어가고, 무슨 집합? 그렇지, 공집합도 들어가니까 집합 A 요놈의 식기에 부분집합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그럼 제일 첫 번째 무슨 집합을 쓰고? 공집합을 쓰고, 다음 원소가 집합 A는 현재 몇 개가 나와 있니? 그럼 원소 몇 개로? 한 개로 구성되는 부분집합을 먼저 싹 다 구하는 거야. 그럼 원소 한 개로 구성되니까 집합 뭐? 1, 집합 얼마? 2, 집합 얼마? 3. 그 다음 원소 이번엔 몇 개? 2개. 그럼 집합 누구? 1, 2. 그 다음 집합 1, 3.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쓰신 게 좋습니다. 다음 집합 2, 3. 표현 됐냐 안 됐냐? 다음 마지막으로 집합 1, 2, 3.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이렇게 표현되는 거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진부분집합은 이 구한 모든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이 있잖아. 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놈을 진부분집합이라 그래. 됐니? 다시 뭐가 아닌, 누가 아닌 부분집합을 자기 자신이 아닌 뭐 부분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분집합을 우리가 받아봤을 때 이 부분집합이 구하는 게 첫 번째고요. 다음 부분집합에서 하나 더 봐야 될 건 부분집합의 뭐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개수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원소 1, 2, 3일 때 해서 따져보니까 공집합 1개짜리, 2개짜리, 그 다음 3개짜리 포함해서 총 몇 개가 나오게 돼? 8개가 나오게 되잖아. 근데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놈들을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지. 얘는 원소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1이 들어가 있는 거야. 얘는 원소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1하고 2가 들어가 있는 거야. 얘는 원소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1하고 3이 들어가 있고, 얘는 원소 누가 들어가 있어? 2하고 3이 들어가 있지? 그러면 1, 2, 3 중에서 1이 빠져 있는 경우, 얘는 누가 빠져 있어? 3이 빠져 있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집합들을 구할 때는 얘는 단순해. 원소 1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럼 원소 1에서 1이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경우가 몇 가지가 나와? 2가지 나오겠지. 다시 원소 2가 뭐 할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도 몇 가지? 2가지. 원소 3도 뭐 할 수 있어? 들어갈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 안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원소가 예를 들어 NA가 K이면, 그럼 NA가 K라는 얘기는 집합 A의 뭐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면? 그렇지, K개면 그 K개 원소들이 각각이 한 놈씩 뭐 할 수 있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몇 가지 경우씩 나와? 2가지? 2가지? 2가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둘을 다 모아면 곱하면 되겠지. 그럼 2의 몇 승으로? 3승이 돼서 총 몇 개가? 8개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요놈의 식에서는 2의 몇 승계?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K개.
그럼 그 K개가 A부터 K까지 있다라고 하면 1이 들어가 안 들어가 몇 가지? 두 가지. 2도 뭐 들어가 안 들어가 몇 가지? 두 가지. 됐냐 안 됐냐? 그럼 두 가지 나오니까 걔들 가지고 총 가지고 경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의 몇 승계? 그렇지. K 승계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갖게 될 거고요. 표현이 이해갔지요?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이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럼 요 놈은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누구를 무조건 빼야 되니까? 자신을 빼야 되니까 몇 개만 빼주면 되겠니? 그렇지. 한 개를 빼는 게 이게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될 거라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갔니? 됐냐 안 됐냐? 됐어? 그 다음 요 놈을 쉽게해서 하나 더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특정한 원소를 무하거나 무하지 않을 때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무슨 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마지막으로 했던 게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된다 그랬어? 그 원소를 뭐해라? 그냥 제외해라. 포함하면 원래 우리가 처음에 부분집합 구할 때 1이 뭐하는 경우? 들어갈 때와 뭐할 때? 안 들어갈 때 두 가지를 따졌잖아. 근데 그 두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1을 포함해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가 아니라 1이 포함되니까 몇 가지? 한 가지. 표현이 이해가냐 안 가냐? 즉 이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 원소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다시 원소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1을 포함하고 나머지 2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3도 뭐 할 수 있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가. 그럼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2의 몇 승계? 2승계. 표현이 이해가냐 안 가냐? 그래서 그 얘기는 포함을 하든 포함하지 않든 걔들을 뭐해라? 제외하고 따진다. 제외하고 나머지만 이용한다. 표현이 이해갔지요? 됐냐 안 됐냐? 표현이 이해갔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우리가 마지막에 역집합 거기다 적었니? 역집합 바로 뒤에 적었어? 역집합 적었지? 오케이. 자, 다음 참고 삼아서 하나 역집합. 얘는 지난번에도 했듯이 교과 과정에서 역집합이라는 용어는 빠졌습니다. 다시 역집합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돼 있다고? 빠졌어. 빠졌지만 우리는 요놈의 식기 얘를 그대로 이거는 그냥 문제에 나오게 되니까 이 역집합은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집합이라는 놈의 식기는 어떤 한 집합에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걸 역집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식기는 보통 표현을 할 때는 역집합이란 뭐 영어 자체를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으니까 보통 P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바로 PA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얘가 조건제시법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X바 X A 이렇게 표현돼. 자, 읽어봅시다. PA는 시작. 시작. X는 A에 포함된다. 됐냐 안 됐냐? 이거 다시 해석하면 시작. X는 A에
그렇지. 됐냐 안 됐냐? 읽는 거랑 해석이랑 다르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시 PA라는 어떤 애는 집합은 원소가 누군데? X인데 그 X는 A의 뭐다? 그렇지.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렇다면 집합 A가 1, 2라면 이 집합 A의 원소가 몇 개가 되니까? 2개가 되니까 이 집합 A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다시 무슨 집합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1이 뭐하는 경우? 들어가 안 들어가 몇 가지? 2가지. 2가 뭐? 들어가 안 들어가 몇 가지? 2가지. 2가지가 동시에 발생해야 되니까 총 몇 가지? 2에 2승 몇 가지? 4가지로 표현이 될 것이고 직접 구하게 된다면 얘의 부분 집합은 무슨 집합을 항상 먼저 쓰시고? 공집합 먼저 쓰고 그 다음 집합 1, 그 다음 집합 2, 그 다음 그렇지.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요 4개가 A의 무슨 집합인데 부분 집합인데 이 4개를 뭘로 하는? 원소로 하는 집합을 우리는 PA라고 정의하고요. 그러니까 PA의 원소는 이렇게 총 몇 개가? 4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 이해가 싹갔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제일 많이 헷갈려 했던 거 이거 연습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요. 요거를 PA요. 참이야 거짓이야? 그렇지. 참이지. 오케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자 다시 갑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너는? 참. 너는? 뭐? 참. 됐지요? 얘도 참입니다. 차이점은 이때 얘는 뭐? 이 기호를 의미하고 이때 얘는 뭐? 그렇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자 다시 너부터 거짓. 너는? 참. 너는? 참. 오케이. 참입니다. 다시 이 기호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걷다 뭘 씌우면 집합 기호를 씌우면 이 얘를 뭐로 하는? 원소로 하는 무슨 집합? 부분 집합 봐도 되는 거거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PA의 부분 집합이다. 말 돼 안 돼? 되지요. 원소 몇 개짜리? 1개짜리. 이해 갔냐 안 갔냐? 이해 갔니? 됐어? 주한이 이해 갔어? 한 번 더. 자 그러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그렇지. 얘는 참이죠? 오케이. 그러면 참이야 거짓이야? 얘 참이야 거짓이야? 이걸 보고 가시는 겁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그렇지. 얘도 참이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얘도 뭐라고? 참이야. 됐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주한이부터 참이야 거짓이야? 참? 너는? 거짓? 유리는? 거짓.
얘 참인데 이거 무슨 집합의 기호니? 공집합 기호잖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 기호랑 같은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물론 이 기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공집합이라고 해석할 수는 있긴 한데 표현 이해가 기호상 같은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원래는 문제를 내주면 되진 않아. 이해 갔지요? 표현 됐어 안 됐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참이니 거짓이니? 그렇지 참 됐지야. 됐어 안 됐어? 아 그래 얘 있잖아. 원소라고. 그러니까 얘를 봐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이 집합을 보고 하나 둘 셋 넷이 원소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됐지요? 자 그러면 자 저거 필요하신 거 정돈하시고 우리 예제 좀 잠깐 보고 그 다음 문제 풀이 가겠습니다. 자, 다 됐니? 자, 그러면 교재, 우리 정규교재, 이제 여기 정규교재 됐으니까 피셔가지고 10페이지에 6번을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6번이요. 6번 다 봤어? 6번 다 봤니? 아, 5번 먼저 합시다. 다시 한 번 더 기초부터 가죠. 5번 먼저. 집합 A는 X바 X는 15의 약수, 집합 B는 1, 3, 5, 15.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일단 우리는 먼저 뭐부터? 집합 A가 무슨 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를 무슨 법으로 먼저 해석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원소나열법으로. 자, 집합 A 원소나열법으로 시작! 아래 쓰시기 바랍니다. 쓰세요. 집합 A는 1, 3, 5, 15.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봤더니 집합 A와 집합 B의 모든 원소가 서로 같아달라. 같지. 그러면 집합 A와 집합 B는 어떻다?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두 개의 집합을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표현도 있다 그랬어. 어떤 표현도 있다 그랬어? A가 B의 모델이 구분집합 되었는데 되지요? 그러고 그리고입니다. 또는 아니에요? 됐냐 안 되냐? 그 다음 집합 B도 누구의? A의 무슨 집합? 그렇지. 구분집합 만족하지.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그것도 두 집합이 서로 같다. A는 B라는 걸 나타내는 기본 표현이야. 같이 펴야 돼. 표현이 이해갔냐? 됐니? 자, 그렇다면 기억.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다음 니은 3은 읽기만 합시다. 3은 A에 어떻다? 속하지 않는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됐니? 다음 디귿. 요놈은 유정 읽어. B의 원소의 수가 4이다.
집합 B 아, 그냥 읽어. MB는 4? 다시 읽어. NB는 4 그럼 해석하면 집합 B의 원소의 수가 되게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참이고요. 다음 리얼. 영어 시키는 유리야 읽어볼래? 1,5A의 집합 1,5. 참이야 거짓이야? 잘 안 들려. 참. 됐지야? 됐니? 오케이. 다음 6번으로 와서 자 집합 A는 요때는 정확한 기호로 쟤를 공집합이 아니라 파이라고 읽어야 된다 그랬다. 파이 1, 2, 1,3 됐어 안 됐어? 그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그렇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 4개가 첫 번째는 파이라는 기호 됐냐 안 됐냐? 그 다음 1 그 다음 2 그 다음 1,3이라는 순서상으로 괄호기호로 묶인 거 그게 하나의 뭐라고? 원소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자 그렇다면 1번 요 놈의 새끼 주하나 읽고 참거짓만 얘기해. 시작. 파이는 A에 속한 참. 오케이. 다음 2번 유정아 읽고 참거짓 얘기하세요. 집합 1은 A에 속한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거짓이야.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합 1은 A에 포함된다. 그렇지. 다음 3번 요놈은 유리야. 시작. 3은 A의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참은 아예 나올 수가 없겠지? 참이 되려면 집합 3이 아니라 집합 뭐가 돼야 돼? 1,3은 A에 그렇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오케이. 한 번 더. 4번 요 놈의 새끼 주하나 읽고 참거짓. 집합 1위는 A에 속한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참이 되려면 집합 그냥 이라고 1,5 그냥 1,2 하면 안 돼. 이거 그냥 집합 1, 2로 표현할 수도 있어. 원소하고 집합 사이에 속한다 기호를 쓸 때 원소 한 개만 쓰는 거야. 여기 한 개만 쓸 수 있다고. 1, 2 하나만 쓸 수 있어. 2개 이렇게 쓰면 안 돼. 표현 이해갔어?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줘야겠을까? 어? 집합? 집합 1은 A에 포함 집합 1이 집합 1위는 A에 포함 1, 2는 A에 그렇지.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포함된다를 썼다는 건 무슨 집합을? 부분 집합을 나타내는 거니까. 표현 됐지요? 다음 유정아 5번 읽고 참거짓 얘기해볼래? 집합 1선은 A에 포함된다. 그럼 요놈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거짓이야? 참이 되려면? 집합 1선은 A에 속한다. 그렇지. 그래야 참이 되겠지. 표현 되냐 안 되냐?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11번. 11번. 자, 얘는 그냥 하나만 표현하고 바로 말게요. 집합 A는 하고 나와있죠? 이 새끼, 요 놈은 유리 한 번만 더 읽어보자. 집합 A는 A가 A는 A 플러스 5N은 소수거나 같은 됐니? 그러면 집합 A를 우리는 무슨 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원소나열법으로 표현돼야 안 돼? 되지요? 자,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 집합 A는 자, 표현 됐니? 됐어?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집합 A는 원소가 뭐 되겠니? 원소 나올 걸 표현하면 시작. 2, 3, 4.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번 더 갑니다. 아래 12번으로 내려와서 집합 A가 0, 1, 2고요. 됐니? 집합 B는 2x 플러스 y가 x는 A에 속하고 y도 A에 속한다. 됐냐 안 됐냐? 됐어? 그러면 집합 B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 아니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 보세요. 시작. 자, 표현했니? 표현했어? 자, 주하나 집합 B 불러볼래? 원소나열법으로 0, 1, 2, 4. 다음 유정아 표현해볼래? 0, 1, 2, 3, 4, 5, 6. 다음 유리아 표현해볼래? 됐지요? 됐니? 자, 봅시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얘가 써? 다시 뭐 해야 된다고? 주의해야 돼.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x하고 y가 거기 둘 다 a의 원소지. 둘이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 없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x하고 y를 딱 같은 놈을 넣어도 된다라는 거야. 둘이 다르다라는 전제가 안 깔렸으면 같은 놈 넣어도 돼.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매번 틀리는 거니까.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주의하세요 이놈. 됐냐? 이거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제시법 할 때. 오케이 넘기시고요. 자, 오른쪽 13페이지로 넘어오셔가지고 21번으로 바로 가셔서요. 21번 집합 A는 1, 2, 3, 4, 5, 6인데 얘 무슨 집합 중에서 부분 집합 중에서 그러면 1, 2, 3, 4, 5, 6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은 첫 번째 무슨 집합을 먼저 적고 공집합. 다음 원소 몇 개짜리? 한 개짜리 적으시고 원소 몇 개짜리? 두 개짜리 적으시고 원소 몇 개짜리? 세 개짜리 원소 몇 개? 원소 몇 개? 원소 몇 개? 6개까지는 싹 다 적으시는 거고요. 물론 개수가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확인을 해보면 1이 들어가 안 들어가? 2가 들어가 안 들어가? 3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이 부분 집합의 총 개수는 누구의 몇 승? 2의 몇 승? 6승계가 될 것이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지요? 두 가지로서 구성이 되는 거니까 표현 됐니? 그 다음 그랬을 때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다시 무슨 집합의 개수는?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 그렇지. 그렇게 표현이 될 거야. 됐냐 됐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것 이 2의 6승계의 부분집합 64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다시 누구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얼마인? 3인. 그러면 원소 중에 가장 모한 놈이 작은 놈이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그럼 3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그렇지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는 놈들이 있어. 누가 들어가면 안 되니? 1과 2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한 가지. 얘 몇 가지? 한 가지. 얘 몇 가지? 그렇지.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가지. 그럼 나머지 얘는 몇 가지? 몇 가지? 그렇지. 몇 가지? 그럼 111이니까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 뭐라? 제외해도 상관없다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111이니까 나머지 둘 가지고 만들면 2의 몇 승까지? 그렇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2의 3승 8개를 표현을 한다면 4, 5, 6 가지고 무슨 집합을 먼저 만든 다음에 부분 집합 만들고 얘네들이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그 구한 부분 집합이 몇 개가 나? 8개 나오겠지. 거기다 반드시 누구만 갖다 붙이면 돼. 3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3 붙인 상태, 즉 공집합에 3 붙이고 원소 1개짜리에 3 붙이고 원소 2개짜리에도 얼마 붙이고 3 붙이고 하면 되겠지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자리에 안 간 사람 표현이 갔냐?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한 번만 더 22번 한 번만 더 24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24번. 자, 24번 다 나왔지요? 24번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 8개. 되냐 안 되냐? 원소 누구를 반드시 포함하고 1, 2, 4를 반드시 포함하는 그 집합 B의 부분 집합을 구하시면 되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오케이. 다음 우리 교재는 여기까지. 일단 다음 시간 숙제는 13쪽에서 먼저 한번 끊고요. 13쪽에서 한번 끊고 다음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5분? 애매하네. 거기 그 다음 노트 필기한 거에 저거 있지. 합집합. 합집합 있지. 교집합 있지. 적었지. 됐어? 합집합. 조건제시법으로 적어줬을 거야. 확인만 하겠습니다. X바 X는 A에 속하고 또는 X는 B에 속한다. 다음 A 교집합 B X바 X는 A에 속하고 그리고 X는 B에 속한다. 됐지요? 됐나요? 그 다음 그 옆에 벤 다이어그램도 그려드렸을 겁니다. 됐나요? 합집합 교집합 성질은 일단 넘어가고 다음 차집합. 차집합 봤어? 차집합 봤니? 차집합 A 차집합 B는 X바 X는 A에 속해 그리고 X는 B에 속하지 않아.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다음
여집합, x는 전체 x바, x는 전체 집합에 속해, 그리고 x는 a에 속하지 않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얘네들을 이해 갔어? 조건제시법으로 적는 거를 시험을 간단하게 쪽지 시험 볼 거고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이거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석이 느니까. 됐니? 다음 요런 것이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까지. 다시 무슨 그램 그리는 것까지?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까지. 표현 됐냐 안 됐냐? 이해 갔니? 그거까지 해오시는 게 다음 시간 숙제입니다. 교재는 13쪽까지고요. 표현 이해 갔냐? 됐니?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겨울방학 때 한번 얘기했던 건데 어느 순간 되면 또 까먹고 있어가지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과 아마 다음 시간까지 클리닉 숙제가 안 나갈 텐데 문제를 아직 덜 풀었기 때문에 이해 갔니? 클리닉은 문제를 풀어와 채점까지 해갖고 오는 거야. 뒤에 항상 답을 주니까 질문하러 오는 데야. 하고 나서 제발 문제 풀지 마. 이해 갔니? 하고 나서 문제 푸는 거 아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그건 정확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늘어요. 됐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